네. 에너지 절약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또 엄청 올랐고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주머니를 위해서라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도 좀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 또 월급도 절약하고 있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 월급 절약되나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아유, 마음만 연말 좀 말 좀 조심하세요. 아침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음만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싶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마음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만. 저희 아이들이 마음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마음은 제 마음은 아시죠? 네. 동춘 서커스도 봐야지. 회도 사 참 먹어야지. 보고 오셨어요? 재밌던데요? 동춘.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평소에 길거리에서 좀 신기한 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정말 프로페셔널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98년 된 서커스단이라고 해요. 98년이요? 예. 와. 내후년 100주년 기념한다는데 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단원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중국 분들이 많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안 하신대 그거를. 힘들고 뭐 돈은 별로 안 되고 이러니까 한국 분들이 잘 안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커스단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더라. 하기야 뭐 제주도에 가면 마장마술 말 타고 막 기어 부리는 거 그거 몽골 분들이 와서 한지 오래됐지. 아, 그래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뭐 신문 배달 같은 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신문 배달이요? 예, 예. 우리 어릴 때는 그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 정도 필수 코스였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한 2년 해봤습니다. 저도 뭐 한 대충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했었습니다. 예. 에이 진짜로? 예. 저희 때는 다 건술이잖아. 했잖아요. 하는 게 기본이었죠 저희 때. 예. 예. 관계자까지 같이 이렇게 쭉 하니까 오케이. 자, 분필 갖고 다녔지 분필. 수금 딱. 그건 안 했습니다. 수금은 안 맡기더라고요 애들한테. 껴먹는 애들이 많아갖고.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중국 코로나 통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차트를 의미 없는 차트 한번 보시죠. 어떤 차트입니까 이게? 이게 일일 확진자가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예, 사망자 0명 통계입니다. 어. 이 통계 뭐 별 의미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일일 신규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네. 연구 용도로만 제공을 하고 매일매일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조치는 이제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 상황의 괴리가 크다라는 것들을 다들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혼란만 준다는 판단을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 7일자로 정기적인 전수 PCR 검사를 중단한 가운데 14일부터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증상인지 증상인지 뭐 그걸 알 방법이 없고 정말 폐렴이나 호흡 부전으로 숨진 사람만 집계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방법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매일매일 뭐 사람은 죽어가는데 일일 신규 사망자는 0명이라고 발표를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예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통계치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부정확한 숫자를 발표하느니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또 이제 중국 전문가인 정 대표님 네. 주말마다 중국 공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통계 발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말하세요. 공산당 영도 체제. 이거는 설령 시진핑 주석이라도 이거에 금가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진핑 공산당 영도 체제의 가장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래서 공산당은 무오류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어유 공산당 전문가 다 됐네요. 다가 아니라 이미. 어, almost가 아니고 already.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통계는 그 공산당의 명성의 먹칠을 조금이라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거는 중단하는 게 중국의 선택, 중국의 올바른 선택이다. 뭐 우리가 볼 땐 전혀 이상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오류도 중요하겠지만 공포라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장성에서 발표를 했던 거는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곧 발표를 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장성의 당국에서는 감염 절정기에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정말 숫자가 다르잖아요. 우리 좀 많이 나왔을 때 한 60만 명 나왔을 때 정말 공포스러웠는데 네. 여긴 저장성에서만 한 200만 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도 베이징 같은 경우는 아직 감염 절정기에 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열 환자가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찾았는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 그러고 베이징에서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향후 한 2-30일 정도가 고난의 시기가 될 거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장성에서 한 200만 명 얘기했을 때 앞으로 한 1월 초 춘절까지가 가장 높게 그러겠네요. 나오는 때가 될 건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중국의 공식 통계로는 이 통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정말 불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좀 기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통계를 어쩌면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런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춘절 전까지 좀 이 제일 절정기를 좀 잘 거쳐서 그 이후에는 조금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제 앞으로 한동안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가 이제 아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홍콩발 뉴스로 해서 뭐 병원의 복도에 있는 뭐 환자들 뭐 이렇게 예, 저기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나? 그렇죠. 거기 또 춘절이라며. 예, 네. 예. 네. 아마 뉴스는 계속되는데 통계는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네, 거고 네. 되게 험난한 분위기만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참 오래 끓은 뉴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금투세 뭐 유예 연장 2년간 유예될 유예하는 거라는 거는 뭐 벌써 한두 달 전에서부터 계속 유예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제 통과될 거냐 이거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그러는 건지 금요일 날 밤 10시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적당하게 해서 끝내면은 뭔가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일단 금요일 밤 10시에 금투세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가 됐는데 부모나 배우자, 자식 같은 지분합산은 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 원이 대주주가 맞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어요. 뭐 10억 원 주식 있는 사람이 무슨 대주주냐 그럴 건데 사실 이 금투세라는 제도 자체가 대주주 과세 논란과 연장선에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같다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주식의 한 주를 팔았을 때 양도세에 대한 과세나 소액주주가 한 주 팔았을 때 과세는 같이 두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엄밀하게 좀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법이 있었고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을 계속적으로 낮춰오다 보니까 이게 10억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소득세 기준에 적용하기엔 되게 부적합한 기준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 의결권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을 묶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들 지분을 묶어요. 그게 대주주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개개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라는 기준은 소득세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무슨 그 회사의 뭐 오너나 이런 사람, 오너 일가들 이걸 합쳐갖고 예. 그걸 이제 대주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뭐 웬만해서는 주식 팔고 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같이 사는 기준으로 대주주를 우리나라 묶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대주주라는 기준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뭐 거의 친인척 비속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득세 기준으로 놓으면 나는 본 적도 없는
먼 친척 때문에 내가 이제 소득세,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잠깐 피해가기 위해서 그 지분합산에 대한 기준을 폐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게 금투세 도입에도 일종의 취지가 있고 이게 대주주 합산에도 뭔가 취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꼬여 있는 데다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도 잘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2년 유예를 뒀으면은 그 기간 동안 좀 제대로 과세 체계를 좀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갑자기 뭐 짠 하고 도입하다 보면 국민들이 반발하면 미뤘다가 미룬 기간 동안 뭉개고 있다가 딱 2년 또 되면 또 와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세 체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2년 유예를 받았으면은 그냥 2년 유예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2년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좀 깔끔하게 좀 만들자는 그 거예요. 친인척 비속 합산하는 거는 10억까지 그 한도 내에서 유예 없애준 거고 그 이상 되는 진짜 대주주로 돼 있는 분들은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유지되고서 배우자나 부모 지식 가족 지분 합산을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라고 좀 그러니까 11억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외할아버지가 갖고 있어도 합산되는 거 그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대주주라고 돼 있는 분들, 아 원래 10억 진짜? 원이었어요. 진짜 대주주들도 합산 안 해요 이제? 하겠죠, 거기는. 근데 저 논리대로 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10억 이상을 대주주로 보고 그 이상은 그거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통과된 내용을 정확히 안 봐서 그런데 예.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기존에 있던 거의 10억 원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원래대로 10억 원이. 예, 근데 거기서 배우자, 부모, 자식,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가 그걸 됐다라는 없애준 거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위에도 다 적용이 될 거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최대주주들도 그 면제를 받나? 근데 그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논란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뭐 10억 원 이하 대주주와 진짜 대주주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네. 진짜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정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세에다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먼 친척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황이 되는 기준이어서 지금 같은 혼선이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좀 파악을 못했고 이게 저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기준 관련해서도 김프로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도 유예돼 있는 동안 좀 세팅 잘하고 그리고 나서 개시를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투세 논란 같은 경우도 이게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품마다 조세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뭐 그러니까 채권을 그냥 사고 팔 때하고 펀드에 넣어서 사고 팔 때하고 이게 또 과세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갖춰서 2년 후에는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체계를 좀 갖춰서 왔으면 좋겠고요. 그 중요한 게 하나 저게 있더라고요. 채권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그랬거든요. 금투세 되면. 예. 근데 그것도 역시 비과세하는 걸로 존치가 됐으니까 채권 요즘에 채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채권 5%에 사가지고 4%에 사면 캐피탈 게인 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했거든요. 금투세가 네네. 되면은. 근데 그것도 일단 비과세, 채권에 관련돼서는 쿠폰에서 들어오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채권을 또 펀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또 불이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모펀드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세법이 좀 적용되고 네, 해서 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그 항목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 네. 필요가 있겠네. 예, 그래가지고 좀 동일한 투자를 해서 동일하게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데 정말 2년 동안 잘 하고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여튼 여기에 손해 보면 뭐 세금 안 내는 거죠, 이거는. 아니 손해 보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지금은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세금 안 냅니다. 걱정 안 하시고 수익 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정프로도 저기 10억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손해 안 보면 손해를 안 봐도 이제 괜찮다 이거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지금 하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란 말이 생각나는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추경호 부총리 그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가는데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에 또 발표를 하게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좀 있으실 건데 이게 그게 좀 야 집값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추경호 부총리 얘기가 했던 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서서히 하향 안정화시키면서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지역중 조정지역에 대해서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 것의 해제 조치를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시기를 못 박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2월 달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방안을 당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야 부동산 좀 부양해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냐? 라는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경기 침체에 내려가서 구조조정하고 그럼 나라 세금 들어갈 일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금 써서 하는 것보다 규제 완화해가지고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전기가스 이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또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누적이 좀 가스 요금의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서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네.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저희 3%에 열심히 또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 한 3월 때까지 계속 이렇게 목폴라 입고 합시다. 아유 좋습니다. 네. 다 보니까 비슷하네. 야 패션도 맞추나. 네. 곰프로 패딩으로 갈까요 그냥? 그러던가.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꼭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문제도 있고 여기가 만약에 적자를 많이 보면 또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한다고 또 자금 경색 일으킬 위험도 있고 하는 쭉 연결된 이야기니까요. 네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올 겨울에 에너지 조금 절감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얼른 세 번째 뉴스도 볼까요? 예, 우리 파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차트. 예, 파란 차트. 파란 차트. HMM 18% 아이고야. 빠졌고요. 이게 머스크 31% 빠졌고요. 양밍해운 45%, 하팡로이드 26%. 저게 4대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주요 해운사군요. 네, 주요 해운사들 좀 했었어요. 유럽 선사하고 중국 선사하고 우리나라 선사 좀 섞어서 넣었고요. 여기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 차트도 27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그 연중 최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80%가 떨어졌습니다. 주요 노선인 미주와 유럽 항공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물동량 감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올해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4분기 매출, HMM의 4분기 매출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3조 5천억, 그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50% 깎인 영업이익 1조 5천억만 해더라도 1조 3천억만 해도 꽤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줄어든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년과 내후년을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HSBC 전망을 보면은 선봉량이 이제 2022년에 6%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또 6.5% 늘어나고요. 2024년에 8% 더 선봉량이 늘어날 네.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 전문가들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 해운사들도 가격 오르면 막 샀다가 그러다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 떨어지고 또 가격 떨어지면 또 투자 안 하다가 그러다 또 쇼티지 나고. 그래서 일단 시황의 바닥은 24년이 돼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HMM 주가가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을까요? 그 4만 원, 4만 한 5천 원, 한 5만 원 가까이 갔었으니까 예. 한 60% 정도 네. 떨어진 걸로 보이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나쁘게만 말씀드리려기보다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좀 희망을 찾아보자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물류비가 굉장히 좀 내려와 있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조금은 희소식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상품 재고들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이게 좀 물류비가 좀 절감이 된다라는 네. 건 인플레이션 좀 방어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중국의 이제 코로나19가 좀 아직까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물류비까지 올라갔다면 공급 쇼티지에 물류 차질까지 생겼을 건데 지금 이제 선복은 좀 꽤 들어와 줘서 해운업에서는 물류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나마 희소식이라는 걸로 이제 외신들은 좀 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뉴스 3 마지막 해운 운임 뭐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